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스코 코리아에서 그 통신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SE입니다. 이름은 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3시간 반 정도 얘기할 부분은 L3 라우팅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론 교육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한 2시간 정도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제 그 강의해드리고, 그다음에 좀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랩에 접속해가지고 실습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이제 L2하고 스위칭 쪽 이제 그 강의도 들으시고 실습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실습을 해보셨겠지만 L2는 이게 L3보다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좀 낮아져가지고 단말적으로 이제 갈수록 또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스패닝 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L3는 그거에 비하면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랩을 하시는데도 L2 하셨던 것보다는 아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이제 전달해드릴 내용을 보면 L3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L3 라우팅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 L3 라우팅을 해주는 무언가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라우터라는 이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L3 기능을 해주는 장비인데, 이 라우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라우터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그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라우팅이라고 하는 걸 이제 라우터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라우터 장비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라우팅에도 보안이 이제 보안 요소가 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실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뭐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관심 있으셔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뭐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를 좀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 뭐 그런 거를 사실 배우더라도 라우터라는 장비는 사실 이제 이런 현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장비를 이제 구경도 하시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냥 라우팅 프로토콜만 알고 있으면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해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그걸 해줄 수 있는 이제 라우터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라우터하고 라우팅 프로토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러면 그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라는 걸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은 실제 이제 그 인터넷을 지금은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 없이 다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 쓸 때는 그냥 PC만 이제 그 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공유기가 있으면 공유기에 연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재 같은 데를 보시면 이게 대부분 그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의 어느 사이트에 가서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그 구글 서버가 인터넷 어디 지역인가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거를 누군가는 해줄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IP라는 걸 가지고 통신을 하잖아요. 이제 IP가 이제 3계층이니까. IP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그러면 그 IP를 누군가는 알려줘야지 되고, 누군가는 또 그 찾아가는 경로를 알려줘야지 인터넷상에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지고 통신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대부분 그냥 체계 같은 데 보면 인터넷은 그냥 구름으로 쌓여 있는 거고, 근데 그 구름을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 이런 거를 이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라우터라는 장비하고 인터넷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 전 세계의 IP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IP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IP가 어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라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터넷을 쓸 때는 그냥 집에서 예를 들면 뭐 PC를 켜가지고 집에 있는 공유기에 무선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선으로 이제 그 랜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의 그 웹 서버를 찾아간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연결하는 거는 공유기에 이제 연결만 하는 거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국가를 건너가야 될 때는 이제 해저에 있는 이제 해저의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을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를 누군가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터가 되게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 그것도 사실은 라우터 기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그 IP 주소를 보고 그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라우터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그다음에 그 라우터들이 다 IP로 관리가 되는데, 그 IP로 찾아갈 수 있게끔 적절한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게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라우터 장비가,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그 라우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라우터를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제 필수 장비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를 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라우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라우터 갖고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우터가 뭐냐, 이제 간략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라우터는 L3 장비니까 IP 가지고 통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IP가 이제 저번에 이제 교육을 배우실 때 아마 들었겠지만, IP도 이제 그 나눠서 쓰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나눠서 쓰는데, 그 이제 IP로 나눠져 있는 네트워크는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할 때는 이걸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이제 라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만 이제 그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장비가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라우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실제 라우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피자 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피자 박스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좀 작은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그마한 기업체 같은데 통신이 필요한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라우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라우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를 정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라우터가
A라는 라우터가 있고 B라는 라우터가 있으면 이 라우터끼리 연결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이 연결을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 라우터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이 박스라는 라우터 장비도 사실은 PC나 서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팅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가 있다든지 아니면 USB를 연결해가지고 뭐 OS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도 있다든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라우터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전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고 뒷면은 이제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열이 나겠죠. 그거는 이제 PC도 다 동일하잖아요. 전기 넣으면 뒤에 이제 그 팬이 돌아야지 열을 식혀가지고 이제 장비가 정상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라우터도 이제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도 뒤에 전기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열을 식혀주는 이런 이제 그런 팬 트레이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라우터하고 라우터끼리 연결할 때는 뭔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통신 케이블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그 UTP, RJ45의 UTP 케이블로 연결도 할 수 있고, 이제 거리가 조금 멀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터페이스를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보통 UTP 케이블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고 회사에서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할 때는 광 케이블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먼 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해줘야지만 라우터하고 라우터끼리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우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도 사실은 PC나 서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할은 다르겠지만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라우터에 보면 여기도 라우터라는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따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오전 시간 때 이제 그 실습을 하셨잖아요. 그 실습한 그 커맨드가 사실은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O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OS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 OS 가지고 이제 그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CPU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OS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동작시킬 수 있는 CPU 메모리 이런, 그다음에 이제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에이지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도 똑같이 서버하고 똑같이 하드웨어 부분 따로 있고 이 하드웨어가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운영체제. 근데 이제 그 운영체제가 실제 그 장비에 특화된 운영체제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아까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커맨드를 넣으셨던 그게 이제 그 이런 이제 스위치나 라우터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인터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서 iOS라고 보통 이제 운영체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운영체제는 이제 시스코의 장비에 맞게끔 나와 있는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라우터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하고 오전에 테스트했던 거는 이제 iOS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네트워크 공부를 이렇게 좀 시작하시는 분들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다 이제 iOS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시스코 라우터도 OS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조그마한 박스에 쓰는 거는 이제 iOS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신사 장비가 있어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줄 텐데 통신사에서 쓰는 라우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라우터에 들어가는 OS가 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스위치 용 OS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에 맞게 각각 OS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운영체제에 맞는 OS가 좀 다르게 되어있고,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여러분들이 그 운영 체제는 다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뭐 라우터를 설정한다거나 스위치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커맨드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 처음에 이제 사진 보여드렸던 그런 그 피자박스 형태로 생겨 있는 그 장비 이제 제가 라우터라고 보여드렸는데 통신사에서도 쓰는 라우터가 다 그만한 라우터를 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시작할 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그 통신 회선들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모여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이제 그런 인터넷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나 이제 큰 이제 대기업 이런 데서 쓰는 라우터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샤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샤시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피자 박스에 이제 그 라우터가 이제 그 슬롯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통신사용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터는 뭐 기업체에서 쓰는 그런 조그마한 원활류 박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쓰는 이렇게 이제 대용량 이제 그런 라우터 제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가 사실은 이제 다 지금까지 이제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AW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가상으로 이제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확장해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IP를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IP 간에는 이제 그 통신을 하게 되려면 라우터의 펑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 테스트 하셨던 그 이제 그 가상의 라우터도 여기 있는 이 라우터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컬한 라우터도 있지만 L3 기능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OS에서 하드웨어 부분을 빼고 라우팅 부분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상 라우터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서 통신할 수 있는데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상 라우터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에 실습하셨던 그 라우터도 여기 있는 가상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가상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제 그 박스 형태로 보신 그 라우터 있잖아요. 그거 라우터 실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속을 하고 써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여기 실습하시는 분들은 그 웹페이지에서 라우터나 스위치라고 생겨 있는 거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콘솔 창 열어가지고 접속해서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그거는 실제 장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콘솔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콘솔 케이블이 있는데 이 콘솔 케이블을 통해서 실제 장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 상에서 콘솔이라고 열었던 그 창, 그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콘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라우터라는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전원을 넣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콘솔 케이블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그거를 대신해서 웹상에서 이제 콘솔이라고 열어가지고 이제 실제 장비에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라우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라우터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어떤 경로로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은 크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IP 주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IP 주소가 있는데 그 IP 주소를 얻어가지고 경로를 정리하는 역할을 라우터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IP를 보고
그 해당 인터페이스, 아까 이제 인터페이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L3 장비인 라우터가 IP를 가지고 IP 정보를 읽어와서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보고 어떤 인터페이스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지 IP를 보고 데이터를 전달을 하겠죠. 그게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가 그 경로를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구성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보면 실제 그 라우터에 들어가는 이제 그 O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OS에서 그 실제 이제 그 라우팅 정보를 이제 그 어떤 경로로 전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이제 뭔가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라우터가 배워오면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일단 그 어디 경로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경로로 가는지 판단하는 게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우터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따가 실습을 하시겠지만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실제 이제 그뭐 핑이나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을 할 때는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경로를 보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팅 정보는 이게 보면 라우팅 정보가 또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내부용하고 외부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실습하실 거는 다 내부용만 테스트를 할 건데 라우팅 정보는 이제 크게 내부용하고 외부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용 프로토콜하고 외부용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IGP라고 하는 내부용 프로토콜, 그 다음에 EGP라고 하는 외부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틀린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제 아까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사실 구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름 안에는 이제 라우터라는 통신 장비들이 되게 많이 이제 흩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흩어져 있는 통신 장비들, 그러니까 라우터끼리 이제 뭐 광 케이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이런 라우터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인터넷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사업자가 KT가 있고 LG가 있고 SK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뭐 케이블 사업자들도 있죠. 근데 이런 통신 사업자들마다 라우팅 정책을 다 다르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신 사업자 내에서 쓰는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그 IGP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통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딘가하고 또 교환을 해줘야지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통신이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교환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이제 그 EG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GP용 프로토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통신용 EGP용 프로토콜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을 실습하실 때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자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AS 내에서 이제 쓰는 그 IGP 프로토콜 위주로 이제 실습을 하실 거고 내용도 이제 IGP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통신사의 이런 라우터가 라우팅 정보를 교환할 때는 IGP라는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이제 EGP라는 프로토콜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통신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 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라우터라는 걸 사실 알려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딥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라우터라는 게 전국에 이제 다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가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무언가를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우터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할 때 그 장비에 있는 라우팅 이제 테이블을 보고 그 테이블에 맞는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만들어 줄 때 쓰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요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정적이고 하나는 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정적은 뭐고 동적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적은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라우터라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한테 직접 경로를 찍어주는 게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1.1.1.0/24는 1번 인터페이스로 가라. 이렇게 찍어주는 게 이제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이거는 이제 스태틱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은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찍어주는 게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내가 이걸 쓰겠어라고 라우터한테 선언을 해주면 옆에 있는 라우터도 동일한 프로토콜을 쓰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거든요. 그게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정적인 거의 장점, 동적인 거의 장점, 어떤 게 이제 단점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텐데 크게 보면은 정적인 거하고 동적인 거하고 두 개로 나눠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가 실제 그 라우팅 정보를 가져올 때, 물론 이제 약간 동적인 거하고 정적인 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실제 라우터는 모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있지만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상대방의 IP 주소만 알면 그걸 가지고 동적인 걸 프로토콜을 돌려서 이제 테이블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해주는 정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통신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터에다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적인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러면 그 정적인 프로토콜이 가야 되는 경로를 찍어줘야지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1.1.0은 1번 인터페이스로 가라라고 하면 1번 인터페이스 주소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찍어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넥스트 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를 이제 건너가는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라우터들을 이제 그 넥스트 홉의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우터에 주소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소를 찍어주는 게 뭐 실제 IP를 찍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찍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IP하고 인터페이스를 같이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화면에 보면 A라는 라우터가 B라는 라우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라우터의 넥스트 홉은 B라는 라우터의 그 IP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옥, 두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넥스트 홉은 연결되어 있는 그 라우터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넥스트 장비의 IP 주소가 넥스트 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 나가는 인터페이스의 IP를 찍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찍어주는 IP는 내 IP가 아니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IP를 찍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넥스트 홉을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아마 이제 좀 실습을 해보셔가지고 커맨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할 것 같긴 한데 실제 여기 지금 그림상에 보면 라우터가 두 대가 있잖아요. A라는 그러니까 R1이라는 라우터하고 R2라는 라우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A라는 이제 R1이라는 장비는 왼쪽에 있는 화면이고 R2라는 이제 라우터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주소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IP 주소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장비의 IP 주소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무것도 안 돌아갔을 때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IP 주소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R1 같은 경우는 실제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더넷 0-0번이잖아요. 그러면 2-0-0번에 IP가 1.1.1.1에 30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이 IP 주소만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에로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피지컬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이게 이제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설정해 놓으면 그것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ow IP 루트라고 하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실 수 있거든요. 현재 장비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라우터가 경로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정적인 거하고 동적인 거하고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적인 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다이렉티드 커넥티드, 그다음에 이제 스태틱 라우팅. 그다음에 동적인 거는 이제 그 다이나믹 라우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이제 그 디폴트 라우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는 말 그대로 그 장비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에 통신하고자 하는 IP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IP는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는 장비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터페이스에 이제 통신하고자 하는 IP를 넣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이렉티드 커넥티드의 IP 주소로 확인이 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IP를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IP를 지우면 삭제가 되지만 강제적으로 이제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이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우리가 이제 흔히 루프백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루프백 인터페이스도 다이렉트 커넥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토폴로지 상에 있는 R1에서 보면 이제 그 넥스트 옵이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장비에 입력해 있는 1.1.1.0의 슬래시 30 그다음에 루프백 주소인 10.10.10.10에 슬래시 32 이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고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렉티드 커넥티드 같은 경우는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라고 아까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실습하시면서 아마 한번 쳐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IP를 이제 다이렉티드 커넥티드 I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인터페이스 IP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를 하면 이게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에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다이렉티드 커넥티드라고 보시면 되고 스태틱 라우팅은 통신을 위해서 이제 직접 그 경로를 이제 정적으로 찍어주는 게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R1 라우터하고 R2 라우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링크 하나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R1에는 이제 IP 주소를 1.1.1.1, 그다음에 R2에는 IP를 1.1.1.2라고 입력을 해주면 R1에서 이제 R2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이거를 이제 그
관리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이렉티드 커넥티드 주소는 라우터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로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라우터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아니고 반대편 장비에 있는 다른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정보.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지금 R2에 있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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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보는 R1에서는 모르는 주소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강제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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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은 이제 넥스트홉인 1점, 1점, 1.2로 가라.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태틱 라우팅은 관리자가 직접 그 정보를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장비가 따로 계산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관리자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이쪽 인터페이스로 가라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터나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경로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구성도 상에서는 사실은 경로가 하나니까 이게 이제 죽으면 경로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로가 거기로 가는 경로가 2개 이상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경로로만 가라고 관리자가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그 주소가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링크가 예를 들면 회선이 장애가 나가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 쪽을 말고 다른 쪽을 이제 찾아서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관리자가 정적으로 찍어 놓으면 그 정보는 사라져 버리고 그 외의 경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이제 정적인 그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 사실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음, 실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그 목적지로 찾아가야 되는 경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관리자가 다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조그마한 라우터 한두 개 정도 연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정적으로 찍어주게 되면 통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만약에 네트워크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가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적인 아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이제 그 동적인 아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이제 관리 이제 측면에서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스태틱은 관리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네트워크 규모가 작은 데서는 이제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넥스트업의 IP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관리자가 그거를 일일이 찍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뭔가를 자동으로 배워올 수 있는 동적인 아우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을 할 때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라우터가 R1이고 R2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R1에서 R2에 있는 루프백 주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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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데 여기로 이제 우리가 통신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핑이라는 걸 치거든요. 여기 이제 다 오전에 실습 아마 해보셔가지고 핑이라는 걸 치는데 사실은 그 핑은 내가 목적지까지 갔다가 거기서 받은 그 응답을 다시 내가 리턴을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이제 장비에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방향 통신이 돼야지 돼요. 근데 스태틱은 단방향 통신만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R1에서 R2로 경로를 지정해 줄 때 스태틱으로 찍어주면 R1에서 R2로는 이 경로로 가라라고 알 수는 있지만 R2는 다시 R1으로 가는 경로를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관리자가 찍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틱으로 통신을 정확히 하려면 가는 방향도 찍어줘야 되지만 반대편 장비가 나한테 돌아오는 방향도 찍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통신이 돼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통신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스태틱은 내가 그 라우터에 들어가서 직접 설정해주면 그게 단방향 통신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스태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양쪽 방향을 다 설정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인 통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잘못 설정하면 통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양방향 통신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게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만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 넥스트웍을 직접 관리자가 찍어주는 이제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적인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적인 거는 말 그대로 관리자가 넥스트웍을 직접 찍어주면 그 인터페이스로만 이제 그 데이터 통신이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방향 통신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규모가 작으면 통신하는데 이제 크게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네트워크가 이제 크게 확장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 이제 설정하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에서 이런 프로토콜로 내가 통신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 장비도 내가 이 프로토콜로 상대방하고 통신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서로 간에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네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어가 맺어집니다. 일종. 그래서 피어가 맺어지면 자기가 이제 그 라우팅, 다이나믹 라우팅 설정을 해놓은 네트워크 중에 관리자가 이제 이거를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우리가 전파를 하겠어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선언된 네트워크가 이제 그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자동으로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지면 관리자가 일일이 목적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해줘야 되는 장비들에서 그 설정만 해주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동일한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경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경로가 이제 다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자가 일일이 그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관리해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경로도 그 반대편에 있는 라우터가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돌아오는 경로를 또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있다가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태를 보고 이 정보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어떤 게 최적 경로네 하고 라우터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경로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라우터가. 그래서 경로가 이제 엄청 많이 커지면 그거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더 큰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도 종류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동작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디스턴스 벡터, 링크 스테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또 되게 어렵잖아요. 뭐 디스턴스 벡터는 뭐고 링크 스테이트는 뭘까,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지실 것 같은데,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디스턴스 벡터, 하나는 링크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이제 프로토콜도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RIP라는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OSPF라는 걸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RIP하고 OSPF는 이제 그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원리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말 그대로 방향하고 거리만 계산을 해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상의 라우터가 5개가 있으면 디스턴스 벡터는 1번에서 5번까지 가면 이게 이 5개의 홉을 건너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5번의 목적지는 홉이 5개라고 표시만 해주는 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5번 라우터는 5번, 그 다음에 4번까지는 4개니까 4개,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표시해 주는 게 이제 디스턴스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링크 스테이트는 링크의 상태를 감시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라우터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만, 라우터에 들어가 있는 링크가 속도가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인터페이스는 100메가, 어떤 인터페이스는 1G, 어떤 인터페이스는 10G,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링크 스테이트는 그런 링크들의 그 대역도 같이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면 1번에서 5번까지 가는데 그냥 디스턴스 벡터는 1번에서 5번까지 갈 때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개의 경로를 거쳐가더라도 홉이 그러니까 단축되어 있는 경로가 우선 경로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링크 스테이트는 1번에서 5번까지 가는데 실제로는 홉은 10개인데 거기는 이제 그 속도가 예를 들면 10GBps라고 가정을 하고 홉을 5개를 그냥 거쳐가는데 거기는 그냥 원지라고 보면 실제로는 10G로 돌아가는 게 홉은 많이 거치더라도 실제 속도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계산해 주는 게 링크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제 나하고 상대방하고 네이버를 맺어가지고 정보를 네이버가 이제 잘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이제 링크 스테이트가 이제 하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4개의 지금 라우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R1, R2, R3, R4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소, 그 다음에 옆에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를 그냥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여기에 이제 거기까지의 거리에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가는지 이런 정보만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디스턴스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링크의 상태 정보를 교환을 하거든요.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는 내 라우터하고 상대방 라우터하고 그러니까 피어를 맺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교환하기 위해서 둘 간에 이제 그 네이버 관계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가 이제 살아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교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어떤 경로가 제일 최적 경로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최적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링크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이제 그 디스턴스 벡터하고 그 링크 스테이트하고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도 링크 스테이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오늘 실습할 그 랩도 실제로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의 링크 스테이트 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 보기에는 되게 또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가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제일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피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으면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는 피어가 단절이 됐네 이렇게 이제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있는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경로를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부하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커지면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계산하는 이제 부하가 조금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링크 스테이트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디폴트 라우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직접 그 관리자가 옆에 있는 라우터의 방향으로 가라라고 찍어주는 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그게 이제 스태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다이나믹도 제가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홈만 계산하는 이제 디스턴스 벡터 방식이 있고 그게 RIP 그다음에 이제 링크 옆에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피어를 맺어가지고 그 상태 정보를 계속 교환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디폴트 라우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이 디폴트 라우팅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림상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본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통신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본사하고 지사 A하고 지사 B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그 외의 네트워크는 다 인터넷에 어디인가에가 다 흩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본사에 있는 그 인터넷 접점에 있는 라우터는 인터넷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 인터넷 접점에 있는 라우터로 던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넷 접점에 있는 라우터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터넷의 외부하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본사하고 지사 간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들 그리고 지사에 있는 A하고 B 라우터들은 실제로는 인터넷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점에 있는 라우터한테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사 A하고 지사 B는 본사에 있는 인터넷 접점 라우터로 가라라고 선언만 해주면 다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정해 주는 게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0.0.0.0/0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거는 디폴트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면 실제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없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우팅 경로가 없는 애들은 다 디폴트 네트워크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트워크는 접점에 있는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 줄만 선언을 해주면 실제 지사 A하고 지사 B는 본사에 있는 인터넷 접점 라우터를 통해서 다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적인 그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디폴트를 선언을 해줌으로써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주소가 왔을 때 디폴트 경로로 보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디폴트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여기 A라는 회사에 이제 그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있는데 이 라우터가 그럼 인터넷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인터넷하고 접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장비는 이제 라우팅 인터넷 경로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라우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사에 있는 이제 장비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디폴트 루트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인터넷하고 다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폴트 라우트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뭐, 스태틱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의 링크 스테이트, 디스턴트 벡터 이런 걸 이제 배웠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그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패킷을 목적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만드는 경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A라는 라우터에서 경로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태틱도 선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OSPF2, 그다음에 RIP 이런 것도 이제 한 라우터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정되어 있는 경로를 이제 한 라우팅 프로토콜만 배워오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일 경로를 배워오면 그 중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통신을 할 때 라우터라는 장비가 통신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갖는 우선순위는 상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상세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1.1.0의 슬래시 24는 A라는 인터페이스로 가라라고 라우팅 이제 그 설정을 해가지고 찍어놨는데 근데 실제 1.1.1.0의 24가 아니고 1.1.1.1의 슬래시 32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따로 통신을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뺄 수 있거든요. 다른 경로가 가라고. 그게 이제 상세 정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그 내용 보셨을 때 IP 주소를 이제 그 설정을 할 때 뒤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붙이잖아요. 그 서브넷 마스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상세 정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라우팅 테이블에 동일 경로가 있어도
상세 경로가 있으면 그 상세 경로를 제일 첫 번째로 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그 디스턴스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태틱도 있고 그다음에 RIP도 있고 OSPF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네들 라우팅 프로토콜끼리 어떤 걸 우선순위로 가져갈지 정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전달을 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AD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의 디스턴스 값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일 낮은 거는 0이겠죠. 커넥팅 인터페이스는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으로 찍어주는 스태틱은 이제 우선순위가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건을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경로에 대해서 링크가 2개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경로가 2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경로가 보이는 조건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동일한 AD 값을 갖는 프로토콜로 경로를 읽어오면 이제 그 2개의 경로가 보이게 되고, 이게 이제 작은 게 우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경로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작은 값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값도 동일하다 그러면 경로가 2개로 보여서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 선택에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제로는 라우터 설정할 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보여드렸지만 그 케이블 라우터 부팅한 다음에 그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상에서 콘솔이라고 하는 그 창 접속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을 하면 이제 그 장비에 IP를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라우터는 L3 장비고 통신은 IP로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마다 IP를 다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에도 당연히 IP를 다 세팅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를 살려가지고 실제 IP끼리 통신이 되는지 이제 핑이라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오전 시간 때 어느 정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프로토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태틱을 설정을 하든지 다이나믹을 설정하든지 이렇게 이제 스태틱을 하시면 되고, 그게 만약에 다 끝나게 되면 엔드 투 엔드로 통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잘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역시 라우터에서 핑이라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우터 설정은 IP 놓고 상대방까지 이제 핑 확인한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 올리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핑 이렇게 하면 통신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실제 이제 CLI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호스트네임 바꾸는 거는 이제 오전에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장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꺽쇠가 나와 있는 그 창에 이네이블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컨피그는 다 컨피그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컨피그가 잘못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앞에 노라고 하고 컨피그 쳐주시면 그게 이제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정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실 때는 이제 쇼런 해서 어떤 게 설정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태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상태로 보시면 되고, IP가 안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 장비 접속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IP가 없거든요. unAssigned라고 나와 있고 IP를 넣으면 넣어진 IP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토콜 상태는 지금 이제 어드미니스트리 다운으로 돼 있는데 IP를 넣고 노 셧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인터페이스 IP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P 넣고 그다음에 노 셧다운을 하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올라오고 IP가 세팅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오전 시간에도 다 비슷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갖고 있는 피지컬 인터페이스 말고 루프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루프백은 이제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인데 그거는 인터페이스 루프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터페이스 루프백이라고 만들어주고 거기 IP를 넣어주면 그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IP의 그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도 각 장비마다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고 그 루프백 인터페이스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올려주면 반대편에 있는 장비에서 그 루프백 인터페이스의 라우팅 정보가 보이게 되고 통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말고 루프백을 통해서 이런 통신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그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인터페이스 브리프로 보면 안 보이는데 그냥 컨피그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루프백 뭐 0번, 그다음에 루프백 1번 이렇게 만들고 IP를 넣으면 그 인터페이스는 자동으로 업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백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백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PC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지금 이 토폴로지는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IP를 넣고 인터페이스를 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정확히 그 핑으로도 이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쇼 CDP 네이버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다른 이게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시스코의 친구 찾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IP 주소를 정확히 넣어 놓으면 상대방의 이제 그 장비가 보입니다. 쇼 CDP 네이버를 하면 상대방의 장비의 이름하고 어떤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IP 넣고 그다음에 노 셧다운 한 다음에 쇼 CDP 네이버를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스태틱 라우팅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컨피그 모드 들어가서 IP 루트 하고 목적지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다음에 넥스트 주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습할 때는 사실 다이나믹 갖고만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설정은 아마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명령어는 이런 형태로 넣어주는 게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삭제할 때는 앞에 이제 노라고 해가지고 삭제해 주시면 이제 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스태틱 라우팅은 위에 보시면 예를 들면 1번 라우터에서 그 2번에 대한 루프백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2.2.2에 슬래시 32라고 하는 루프백 주소가 있는데, 내가 스태틱 루트를 넣을 때 IP 루트 2.2.2.2, 그다음 뒤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 그러니까 32비트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비트 마스크가 다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는 2호로 다 통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넥스톱 주소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2번에 있는 IP 주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이제 192.168 12.2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 실제 라우팅 테이블에는 이제 2.2.2.2로 가는 거는 이제 19168 12.2를 통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을 할 때는 항상 양쪽에다 다 동일하게 스태틱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통신 검증은 이제 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핑은 이제 핑하고 뒤에 이제 목적지 주소를 치면 핑이 되는데, 소스 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우터가 통신을 할 때 예를 들면 R1에서 지금 CLI 창에서 우리가 2.2.2.2라고 핑을 치면 이 패킷이 이제 핑 같은 경우는 이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핑에 출발지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우리가 2.2.2.2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목적지로는 이제 그 IP 주소를 쓰는데, 그러면 이 핑이라는 이제 그 ICMP 패킷이 출발하는 출발지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출발지 주소는 나가는 쪽 인터페이스 IP를 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실제 핑 2.2.2.2라고 하면 소스는 목적지 출발지 주소는 19168 12.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핑하고 뒤에 소스 정보를 주면 이제 그 소스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그 ICMP 패킷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랩 실습하실 때 그 형태로도 핑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로를 확인하는 게 이제 핑 말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트레이스 루트라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트레이스 루트로도 경로가 실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핑은 그냥 이제 느낌표가 되어 있으면 정상, 점이 찍어져 있으면 비정상이잖아요. 트레이스 루트는 실제 이제 그 거쳐가는 경로의 그 홉의
IP 주소도 같이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라는 기능으로도 통신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폴트 루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0.0.0.0 목적지가 0.0.0.0 슬래시 0인데 슬래시 0은 서브넷 마스크가 다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이 8개가 들어가는 게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폴트 네트워크는 아웃팅 테이블이 없는 정보는 다 그 주소로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루트 설정할 때는 192.168 예를 들면 이제 12.2 그러니까 경로가 없는 라우팅 정보가 없는 패킷들이 들어오면 디폴트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면 다 그 디폴트 경로로 이제 패킷을 전달을 한다. 그게 디폴트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언을 하면 이제 이렇게 스태틱에 0.0.0에 슬래시 0이라고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SPF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고 실제 이제 이 OSPF 같은 경우는 이제 헬로 패킷 상대방하고 주고받아서 네이버 관계 맺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폴로지 정보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링크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링크 스테이트 값을 계산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OSPF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이제 요 망에서 OSPF를 설정을 할 때는 실제 컨피그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컨피그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라우팅 프로토콜 시스코 라우터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스태틱은 IP 루트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나머지 라우팅 프로토콜은 다 라우터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명령어가. 그래서 라우터 OSPF 그다음에 뭐 라우터 립 하면 요 라우팅 프로토콜 쓰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그 라우팅 프로토콜로 넣을지 이런 거를 이제 선언해 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OSPF 이제 설정을 하실 때는 컨피그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라우터 OSPF 예를 들면 다 1로 통일을 하면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잖아요. IP를 설정했으니까 그럼 그 IP 주소의 네트워크 그리고 뒤에 이제 와일드 카드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에어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 계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서브넷 마스크의 반대 개념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IP를 예를 들면 넣을 때뭐 192.168 1.1에 슬래시 24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지만 와일드 마스크는 0.0.0.25가 되거든요. 라우팅 프로토콜에 사실 넣을 때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넣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설정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인터페이스에 있는 IP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 192.168 1.1 이렇게 치시고 뒤에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다 0으로 쓰시면 됩니다. 0.0.0.0 그 다음에 뒤에 에어리어 그 다음에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가 OSPF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요 샘플 예제로 보면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그 OSPF로 광고해야 될 네트워크들을 그 라우팅 프로토콜 안으로 넣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라우터 OSPF1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이제 그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카드 주소 에어리어 주소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계산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뒤에 IP 주소 치고 다 0으로 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2.168 12.0에 0.0.0.25로 하셔도 되고 192.168 12.1에 0.0.0.0에 에어리어 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실습하실 때는 그냥 뒤에 와일드카드 다 0으로 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계산하셔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OSPF로 넣을 네트워크들은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백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두 개 다 OSPF로 넣어주면 해당 네트워크의 주소가 나중에 이제 OSPF로 광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SPF 네이버 확인은 show OSPF 네이버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하고 상대방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네이버가 올라옵니다. 네이버 주소가 보통은 이제 라우터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잖아요. 그 루프백 주소
그러니까 루프백 주소를 라우터 아이디로 쓰기 때문에 그 루프백 주소가 설정되어 있는 게 네이버 아이디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 네이버가 맺어졌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OSPF를 정확히 설정을 하면 show OSPF 네이버라는 명령을 치면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라우팅 정보를 확인하는 거는 show IP 루트라고 치면 이제 실제 OSPF로 받아온 라우팅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맺어진 다음에 show IP 루트라고 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OSPF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맺어지면 show OSPF 네이버로 네이버가 맺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show IP 루트로 이렇게 앞에가 O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 경로가 OSPF로 경로를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다 올라왔는지를 확인하시면 설정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랩 토폴로지를 제공해 줄 때도 경로가 두 개인 라우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네이버가 올라오면 실제 목적지에 대해서 경로가 두 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라우팅 테이블 쇼 IP 루트로 봤을 때 넥스트업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트릭을 이제 매트릭이 여기 지금 라우팅 정보에 2.2.2.2 그다음에 110 그다음에 2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전 시간 때 교육할 때 말씀드렸는데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을 할 때 이제 AD 값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그게 높으면 이제 더 낮은 이제 값이 되고 낮으면 이제 더 베스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때 쓰는 값이 이제 110이거든요. 그래서 OSPF는 AD 값이 110이라서 이건 고정인 거고 그 뒤에 이제 슬래시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코스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실습하는 장비들의 링크 하나를 건너갈 때마다 코스트 값은 다 1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옵을 건너면 1이고 두 옵을 건너면 이제 값이 2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값이 이제 2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두 옵 정도 건넌 이제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AD 값도 같고 그다음에 코스트도 같기 때문에 이제 경로가 두 개가 보이거든요. 요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코스트 값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AD 값도 그렇고 코스트 값도 그렇고 낮은 게 제가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링크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의 코스트 값을 높이면 실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그 경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하실 때도 실제 코스트 값을 높여가지고 그 경로가 사라지는지도 확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의 값을 올리는 거는 올리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show IP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IP OSPF 코스트 하고 의미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라우팅 테이블은 2가 이제 코스트 값이었잖아요. 그럼 특정 인터페이스에 가서 2보다 높은 값으로 올려주면 그 높은 인터페이스의 경로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스트 값도 조절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경로 조절을 할 때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로가 이제 두 개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0의 1번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코스트를 10으로 바꾸면 이제 0의 1번 인터페이스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런데 실제 이제 데이터는 그러면 전송은 안 되지만 살아는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그 값이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은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기가 뭐 0의 0, 0의 1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OSPF에서 쓰는 인터페이스 코스트 값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높은 코스트 값은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SPF 실습하실 때는 이 정도 이제 실습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 기능 좀 말씀드리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보안 기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안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라우터가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장비이고 경로를
설정을 해서 어느 경로로 가는 게 최적 경로 이제 계산해주는 장비가 라우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보안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장비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목적지의 경로의 데이터만 받아서 그 경로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은 되게 좀 취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라우터도 나름대로의 보안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까 이제 전 시간에서 잠깐 배우셨겠지만 AC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넣어주면 그 액세스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라우터에서 제일 첫 번째인 보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은 라우터는 목적지 주소만 보거든요. 출발지 주소는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로만 정해지면 그 경로로 데이터만 전달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라우터는 사실은 출발지 주소는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출발지를 보고 뭔가를 필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AC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탠다드 AC 그 액세스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그냥 출발지 주소만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는 출발지 목적지까지 같이 확인하는 게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ACL 설정하실 때, ACL 분명히 그 CLI 창에 맞게 설정했는데 적용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게 ACL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러니까 ACL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설정한 게 먼저 적용이 되면 그 이유권은 그냥 패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정하셨을 때도 디나이를 먼저 설정해서 필터할 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밋을 넣어가지고 나머지 거를 허용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이제 그 명령어 넣으실 때 퍼밋을 먼저 넣었다가 나중에 디나이를 넣으면 퍼밋 첫 번째 줄에 걸려가지고 다 퍼밋이 되고 디나이는 안 걸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CL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처리가 되는데 이제 그 순서가 그러니까 ACL에서는 처리한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ACL은 마지막에 허용 구문을 안 넣어주면 그러니까 아까 ACL 넣을 때 저희가 퍼밋 뭐 any 이런 걸 넣어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안 넣어주면 무조건 다 차단돼요. 그러니까 ACL을 라우터 인터페이스 설정을 할 때 내가 A에서 B로 가는 걸 차단하겠다고 디나이 룰을 만들었고 그거를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트래픽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나이 할 거를 만들어주면 마지막에는 명시적으로 차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걸 허용해 주려면 허용이라는 퍼밋 IP, ANY라는 거를 꼭 넣어주셔야지만 그 디나이 룰만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서 인방향으로 할 거냐 아웃방향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지만 액세스 리스트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ACL 작성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오전 시간에 이제 실습해 보셨겠지만 이름을 써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숫자를 써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숫자를 쓰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이제 액세스 리스트가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는 1번부터 99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번부터는 이제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는 1번부터 9번의 숫자를 쓰고 100번부터는 이제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에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을 할 때 여기 지금 랩에 보면은 2번 라우터에 있는 주소가 2.2.2.2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차단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액세스 리스트 1번에 디나이에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 그다음에 2.2.2.2 그러면 딱 2.2.2.2의 출발지 주소 이내만 차단이 딱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허용의 룰을 넣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만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발지만 보는 게 아니고 출발지도 보고 그다음에 목적지도 같이 보는 프로토콜이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그 첫 시간대 그 오전 시간대 실습해 보셨겠지만 텔넷만 차단을 하거나 허용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 그래서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게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할 때는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쓰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출발지 주소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지 주소도 같이 넣어줘야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정해서 동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는 IP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뭐 보셨겠지만 프로토콜별로도 다 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게 익스텐디드 액세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를 훨씬 많이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실습하실 때 한번 해보실 건데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는 제가 이제 100번 이후 번호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 그다음에 뭐 100번 그다음에 뭐 101번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동일한 숫자는 다 동일한 AC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J상으로는 이제 101로 되어 있는데 101에 그다음에 이제 deny 그다음에 이제 핑은 ICM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ICMP 호스트 ICMP의 이제 호스트 2.2.2.2는 출발지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ny는 목적지 주소인데 지정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y는 이제 목적지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프로토콜 ICMP는 에코하고 에코 리플라이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에코하고 에코 리플라이를 차단을 해주면 실제 장비는 통신이 되지만 핑만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에코하고 에코 리플라이를 디나이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커밋 IPNE라고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에 걸어주면 실제로는 핑은 차단이 되지만 나머지 통신은 다 되는 그런 액세스 리스트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토폴로지처럼 실제 2번 장비에 있는 루프백에 대해서 핑을 차단하는 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면 실제 이제 그 2.2.2.2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 장비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ICMP 패킷은 차단이 되고 그냥 일반 나머지 뭐 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트래픽은 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ACL이고요. 그 ACL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안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까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 상대방하고 이제 피어를 맺을 때 그 네이버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이버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와서 네이버 그냥 라우팅 프로토콜을 올리겠다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네이버가 맺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이버 맺을 때 암호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가 맞아야지만 네이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SPF 같은 경우도 실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 MD5 형태로 이제 네이버를 맺을 때 암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가 맞아야지만 이제 네이버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를 아무나 맺을 수 없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의 네이버 관계 형성할 때 보안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형태대로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따 여러분들의 이제 그 실습하실 랩에도 제가 이제 그 랩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백번 쪽에 붙일 때는 이게 네이버 관계를 맺을 때 암호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관계가 맺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의 네이버 관계도 여기 있는 이 그 MD5 형태의 어센티케이션을 설정해 줘야지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널 라우팅이거든요. 이건 널 라우팅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통신을 할 때 라우터를 지나가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의 특정 목적지로 가는 이제 그 IP 주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라우터 자체로. 일종의 이제 그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통신 회사에서 그 디도스나 이런 게 이제 올 때 디도스의 이제 그 목적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보안 장비를 통해서
통신회사에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이제 방지하는 이제 그런 패킷들에 대해서 목적지를 확인하면 그 트래픽을 라우터에서 빠르게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널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목적지, 예를 들면 1.1.1.1로 가는 그 패킷의 목적지 주소가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그 라우터에서 바로 블랙홀 시켜가지고 바로 드랍을 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널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스태틱 한 줄만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 목적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 토폴로지 상에 이제 그림의 라우터가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2번 라우터 입장에서 1번에서 3번의 루프백 주소로 가는 3.3.3에 대해서 공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2번 라우터에서 3.3.3.3으로 가는 그 정보만 쏙 빼가지고 바로 버릴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널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장비에서 목적지 주소에 IP를 넣고 넥스트옵을 인터페이스 주소를 넣는 게 아니고 널 제로라고 하는, 실제로는 이제 널 제로라는 인터페이스이긴 한데 널 제로라는 거를 넣어주면 그 경로는 이제 실제 그 널 제로라는 인터페이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버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쓰는 기술이고 라우터에 부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만 알면 그 정보만 쏙 빼가지고 바로 버릴 수 있는 게 널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실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핑을 1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쭉 치다가 널 라우팅을 딱 넣으면 그 순간부터는 통신이 안 됩니다. 차단이 딱 되고 다시 그 정보를 삭제를 하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홀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실습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실습 시나리오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스푸핑, 그러니까 스푸핑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시잖아요. 이게 소스 IP 변조를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스푸핑 공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터는 소스가 어디서 오든지 전혀 관여를 안 하거든요. 소스가 어디서 오든지 상관없이 목적지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으면 보내고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면 버리는 게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전혀 소스 주소가 어디에서 오든지 ACL을 제외하고는 사실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스푸핑 공격이 왔을 때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라우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URPF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URPF 기능이 뭐냐면 소스 정보, 그러니까 라우터로 들어오거나 라우터를 거쳐가는 그 패킷의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곳에서 들어오면 얘는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전혀 없는 데에서 소스가 찍혀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믿을 수 없네 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게 URPF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URPF 기능은 크게 라우터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루즈 모드, 하나는 스트링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즈 모드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있다라는 얘기는 소스의 정보가 들어오는 이제 패킷의 소스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스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데 들어오면 이거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내주는 게 루즈 모드이고, 스트링 모드는 소스 정보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다 라는데 들어오는 인터페이스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지 않는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상한 패킷이네 하고 버리는 게 스트링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루즈 모드인데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지금 요 R1 라우터에서 이더넷 00에 지금 그 인터페이스 IP가 1.1.1.1에 슬래시 3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패킷, 그러니까 공격성 패킷이 소스가 30.30.30에 데스티네이션 10.10.10.10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들어오는 소스 주소,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스 주소가 30.30.30인데 라우터가 그 30.30.30에 대한 경로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URPF 설정이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목적지 주소가 10.10.10.10이니까 10.10.10.10은 라우터가 지금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받아서 처리를 하지만 이 URP2 기능을 켜놓으면 소스 주소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서 버립니다. 그게 유즈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게 이제 그 스트링 모드,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엄격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패킷의 소스 주소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유즈 모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스트링 모드는 들어오는 패킷이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와 있는 패킷의 경로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면 차단이 됩니다. 그게 스트링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라우터 R1에서 보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더넷 00하고 이더넷 021번이 있는데 라우팅 테이블에는 실제 그 목적지 주소가 20.20.20.22 기가 0의 0번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0의 0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리턴 패킷, 그러니까 소스 주소가 20.20.22 달고 들어왔을 때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경로가 20.20.20.20은 기가 0의 0이잖아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게 들어오는 패킷이 지금 보면 그 이더넷 0의 1번, 0의 0번이 아니고 0의 1번,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이제 장비에서 버리게 됩니다. 이게 라우터에 있는 URP2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ACL,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 널 블랙홀 라우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우팅 네이버를 맺을 때 이제 그 피어 간에 암호를 설정해가지고 피어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 네이버 암호화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소스에 대한 이제 스푸핑 방지 기능이 이렇게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라우터에서 쓰는 보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은 이제 URP 기능 설정 같은 게 되게 간단합니다. 명령어는 한 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주소를 기반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차단할 거냐를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 명령어 한 줄만 주면 이제 스푸핑 방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설명은 제가 이제 다 드린 것 같아요.